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스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또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들고 와봤는데요. 팔란티어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제 나스닥으로 이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11월 26일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티커 자체는 이제 PLTR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나스닥 PLTR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팔란티어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뛰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11월 14일에 나온 소식인데 이 소식이 나오자 주가도 11.14%가 뛰었습니다. 공교로운 우연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 정도로 뜰 일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스닥으로의 편입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는 뭐 거래소를 바꾼다고 큰 의미가 있나? 우리가 똑같은 서울우유를 이마트에서 사든 롯데마트에서 사든 뭐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소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것들을 살짝 살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큰 내용은 이 나스닥 100 지수 편입에 관련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에 딱 100개의 우량 기업만을 모아서 별도로 만든 주가 지수인데요. 쉽게 설명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탑 100개만을 따로 꼽아놓은 것을 나스닥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의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중 이제 11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4위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의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잡히는 편이고요.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도 나스닥 기업들 중에 100등 안에 가볍게 들어오고요. 유동성도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다시 말해 나스닥 100에 충분히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스닥 100이 편입이 되면 어떤 좀 이점이 있느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이 자동으로 이 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QQQ나 QQQM 같은 이제 ETF들이 있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에는 3,2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나스닥 100을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아니더라도 나스닥 시장을 좀 테마로 하는 기타 하위 ETF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테크 기업에만 집중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또 하위 ETF들도 있어서 이것저것 다 합치면은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이 이 나스닥 시장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팀링크스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나스닥 100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팔란티어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면은 한 0.5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셈인데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따져봤을 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들은 한 17억 달러 어치의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팔란티어가 나스닥 100에 들어오게 되면 말이죠. 또 나스닥 100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로서 주는 어떤 상징성이나 시장에서의 평가 등이 또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자금 조달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S&P 500의 합류 소식이 전해졌을 때 팔란티어의 주가가 14%나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이때에도 다 비슷한 이유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이 강제로 팔란티어를 사야만 한다. 그 내용과 함께 또 S&P 500에 합류하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평가가 올라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은 팔란티어가 S&P 500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자체가 나온 거는 9월 6일의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S&P 500에 편입이 된 9월 23일 전후로는 사실 크게 주가가 많이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을 통해서 ETF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거나 이런 일이 만약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안정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나스닥 편입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나스닥이라는 거래소 자체가 지닌 몇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비해서 기술주에 대한 어떤 노출이 더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더 높은 편이고 또 기술주 투자에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나스닥 거래소를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의 브랜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또 기술주의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거래하는 어떤 플랫폼에 자신들을 노출시킨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또 하나 나스닥의 경우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비해서 그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좀 더 낮은 편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의 경우 10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8만 5천 달러의 상장 유지 비용이 요구가 되고요. 또 여기서 보통 주가 늘어날 때마다 2만 달러 혹은 주당 0.000375 달러 둘 중 하나에서 더 값이 큰 쪽으로 추가 비용이 매겨지게 됩니다. 대략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통 주식수가 20억 주를 넘어가는데요.
대충 따져보면 연간 8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셈입니다. 반면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1억 5천만 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18만 2,500달러라는 가격 외에는 이제 특별히 추가적으로 받는 비용이 없는데요. 사실 정확한 금액은 다른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팔란티어의 입장에서 한 60만 달러 정도의 판관비를 아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팔란티어의 판매 관리비가 1년에 뭐 5억 달러 정도 되는 수준에 이른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뭐 몇십만 달러 아끼는 게 뭐 그렇게 큰 수준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어딥니까? 다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이게 과연 팔란티어의 주가를 11% 넘게 띄울 정도의 어떤 대형 호재였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현재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이야기 한 뭐 100만 번쯤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일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에요. 이제 이번에 주가가 또 11%나 오르면서 현행 주가 수익 비율은 30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었고요. 선행 PER도 14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니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죠. 팔란티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기업들 중에서 전체 64위에 해당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높은데요. 이는 뭐 허니웰이나 찰스 슈왑이나 화이자보다도 더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팔란티어보다 조금 더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기업으로는 우버가 있고요.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팔란티어가 정말 이런 네임밸류의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수준의 주가를 자랑하는 것이 맞나?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팔란티어의 나스닥 상장 이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나스닥으로 거래소로 옮김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념해 가시면서 또 팔란티어의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꼭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